안녕하십니까. 대전 동아쌤입니다. 학생이 중2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과학을 하는데 일단 용어 중심으로 줄거리를 설명할 때 용어에 좀 특화해서 그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제 푸는 거나 그 상황이나 이런 거는 또 추가로 설명할 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질이 있는데요. 물질. 어떤 그 물질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에 성질이 있다. 성질이 있는 물질. 그럼 진료라는 말도 있거든요. 진료는 그 물질을 이루고 있는 구성 성분을 진료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건, 성질, 물질. 근데 세 가지 상태는 상황이죠. 상황. 태라는 것은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상황의 모습, 형태, 상태. 자, 물질의 상태는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고체는 고정되어 있다 이런 느낌이 있는 거고, 액체는 물 그런 뜻이고, 기체는 기는 공기, 수기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이건 공기라고, 공기 모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쭈루룩 볼 때 부피는 피부니까 부는 덩어리고 덩어리 피부니까 외부 모양을 얘기해 주는 것 같고요. 압축이라고 그러면 누를 압력입니다. 눌러서 축소해주는, 힘을 가해도 눌러서, 그러니까 누를 앞에다가 축소해주는 그런 뜻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 압축. 자, 부피 모양 전체 공간 힘 압축이 잘됨 이렇게 되는데, 얼음 얼다 해서 미음 붙여가지고 명사형 돼서 얼음인데 하도 오래 써있으면 명사로 돼서 얼음. 설탕, 철. 액체는 물, 식용유, 기름, 알코올로, 알코올은 이 두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뭐 술로 되는 알코올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기름 섞인 거라, 그 자동차에 쓰는 알코올도 있고, 그러니까 알코올 두 가지 종류가 있고, 화학식이 다릅니다. 어쨌든 전체 공간에 퍼져가고, 그러면 수증기는 이 공기 중에 물이 아주 작은 알갱이로 되어 있어서 이 찢는 것처럼 이게 뜨거워서 만들어진 공기 알맹이, 목욕탕에 많이 있고, 산소, 수소와 같은 원소, 이 소자가 들어가는 게 원소인데 한 가지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원자와 핵과 전자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원자들이 한 가지 구성되어서 한 가지 성분으로 만들어지는 걸 원소라고 합니다. 자, 이거 다 됐죠?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죠? 네. 자, 여기서 물질의 상태 변화를 볼 때는 이렇게 세 가지 상태가 되는데요. 자, 보세요. 액체가 고체로 되니까 고체로 됐습니다. 응아하면 고체, 응아는 고체다. 응고. 이거는 해는 액체, 해동됩니다. 해빙됩니다. 녹습니다. 그러면 용융돼 갖고, 용융되는 건 녹는 건데, 불타고 물처럼 되는 거. 그래서 녹았던 게 쭉, 그렇죠? 이게 고체가 녹아서 해빙 되니까 액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해동기는 얼은 거를 천천히 얼은 거를 액체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생선을 갑자기 빠른 속도로 해동을 시켜버리면요, 이 고기가 이게 같이 깔라져요. 그래서 동태를 빨리 해동시키면 고기가 푸석푸석해요. 근데 실온에다 넣고 천천히 해동되면 살살 고기에 있는 결이 살아나서 마치 생태처럼 부드러워서 이 생선을 천천히 해동시키는 것, 고기를 천천히 해동시키는 것도 요령입니다. 자, 어쨌든 고체는 녹아서 해동돼서 액체가 되고, 고체로 되는 게 응고, 그죠? 고체로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근데 이 기체가 액체로 변화하면 액화, 변화했다. 기체로 변화하면 기화, 변화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다만 보통은 이렇게 고체에서 당연히 액체가 되고 열이 올라가면 그 다음에 기체가 돼야 되는데요. 승강기 타고 간 것처럼 승 하고 올라가서 변화되면 승화라고 합니다. 승강기로 올라가고 내려갈 수도 있죠. 이것도 승화라고 합니다. 이 액체를 건너뛰는 거예요. 이제 국어에는 감정의 승화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 못한 어떤 애가 시험을 잘못하면 너 이게 시험 점수가 뭐야 너 심한 말 하면 안 되지. 야이 뭐라고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에이 나는 슬퍼 하고 끝나면 감정이 눈물만 나죠, 액체. 그런데 이 기운을 내 가지고 아니야 내가 다음에는 반드시 할 거야 혼났는데도 이렇게 하는 걸 감정의 승화라. 자,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했으면 슬프죠. 슬픈데
나라가 망했다고 슬픔에 잠겨 있을 새가 없다. 나는 나라가 망했으니까 더 의욕을 가지고 이 나라를 독립하게 만들 거야. 이렇게 되는 게 감정의 승화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거를 딛고 건너뛰고 다른 세계의 세상에 다른 각오를 다지고 이런 것들을 감정의 승화라고 그래요. 그때도 똑같이 승화를 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니까 여기 세계에서는 요것들을 전부 다 읽어봐야 뭐라고요? 요거 액체가 고체되니까 응고 고체로 갔습니다. 이건 해동되면 액체됩니다. 그죠? 기체와 액체 사이에 드는 기화, 기체로 변화, 액체로 변화, 이거는 화화입니다. 됐죠? 요거는 뭐라고? 고해할까요? 해고할까요? 고해성사가 낫겠죠? 고해. 이거는 둘 다 승화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상태 변화 세 개를 기억하시면, 자, 온도하고, 이게 따뜻한 온도, 따뜻할 정도입니다. 압력, 누르는 힘. 자, 이렇게 물질의 상태가 변해서 고유한, 개성적인, 고유한 성질이 변하지 않고 자기 성질이 가지고 있습니다. 용해는 뭐라고요? 녹습니다. 그죠? 해동되고. 응고는 뭐가 되죠? 고체가 됩니다. 촌농이 녹아서 흘러내리다가 용암처럼 뭐라고요? 용해는 용융돼서 녹아서 흘러나다가 고체로 굳습니다. 그래서 응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기화는 기체로 변화합니다. 자, 또 여기에 액화 승화 됐죠? 자, 승화 보실까요? 예로도 많이 나옵니다. 이게 예로도 많이 나오는데 옷장 안에 있는 좀약은 점점 더 공기 중으로 고체에서 바로 공기 중으로 발산되면서 냄새를 풍겨서, 그럼 냄새가 딱딱해지니까 액체보다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오래 쓰겠죠? 늦간 아침 들판에 서리가 있는데 이렇게 얼음처럼 얼어있던 게 햇빛만 지면 너무 알갱이가 쪼만해가지고 휙 날아갑니다. 이해됐나요? 공기 중에 있던 게 휙 가라앉아서 바로 얼어버립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서리. 그러면 가을철에 늦가을이 아니라 초겨울에 오는 거는 무서리라고 합니다. 묽게 내리는 서리는 무서리. 세게 오는 거는 된서리라고 합니다. 된서리. 무서리. 강한 거는 된서리. 된서리를 맞았다. 그러면 싹서리로 무슨 피해를 잡는 걸 된서리라고 해요. 이해됐어요? 네. 무서리 반대가 된서리. 자, 이렇게 해서 물질이 그러면 물질, 고체, 액체, 기체는 알겠는데 그 물질들이 나눠서 이 자자는 뭐냐면 하나의 요소, 하나의 알갱이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어떤 고유한 성질 같은 여기 알갱이 있죠? 알갱이가 분자다. 그래서 물질 상태가 변해도 뭐라고? 액체, 고체, 기체로 변해도 이렇게 뭐라고? 화학 변화가 아니라고 이렇게. 이거는 뭐라고? 물질이니까 물리 변화라고 그래. 이런 거는 물리 변화는 뭐냐면 깡통이 찌그러지는 거 이런 거 물리 충격량에 의해서 물리량이 변하는 건데, 화학 변화가 되면 깡통이 녹슬어. 그럼 산소와 화학 결합을 하면 산화 반응이 나옵니다. 이런 것처럼 물질이는 분자가 변하지 않아요. 분자 모형이. 그죠? 그래서 쉽게 구슬공, 알갱이니까 구슬공이라고 생각하고 분자 모양을 형태로 나타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모는 모사하다, 흉내내다 이런 것도 있어요. 모양 형태도 되지만 흉내낸 형태. 모사하다, 흉내내다 이런 것도 있어요. 자,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상태가 놓은 고체, 액체, 기체가 있죠? 액체, 기체. 고체는 보통 고정되어 있고 액체는 물이니까 흔들흔들하고 조금은, 기체는 완전히 사방으로 날아다니죠. 왜 그러냐면 얘는 에너지가 적어서 딱 안정돼서 결합되는 거고, 얘는 에너지가 많으니까 에너지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거고, 이건 에너지가 더 많아가지고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사의 거리는 안 움직이니까 밀접하고 가깝고 아주 먼데, 인력의 반대가 청력이라고 했죠? 자, 일제시대에는 이렇게 수레가 있는데, 이렇게 수레, 바퀴 하나 있고, 이렇게 타고 있고, 여기서 리아카처럼 돼 있는데, 여기서 사람이 막 끌죠? 이렇게 영화에 나오죠? 이건 인력거꾼이라고 했어요. 뭐라고? 인력, 끄는. 근데 인력거꾼은 끄는 힘이지, 인력거. 그럼 자전거, 인력거. 사람이 힘으로 끄는. 사람의 힘으로, 인력거. 근데 인력은 당연해요. 인도한다, 끈다. 그죠? 인력.
그럼 땡기니까 붙어있는 거고 덜 강하고 이게 날라다니. 이 끄는 인력보다 뭐가 크면 에너지가 더 크면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여기 두 개에서 요게 땡기는 힘보다 벗어나는 힘이 에너지가 더 크니까 돌아다니겠죠. 자, 그렇게 되니까 분자 사이의 거리가 비교적 가까워. 뭐 이런 건 이렇게 상황으로 보면 되고. 근데 왜 이런 식으로 되는지가 더 필요하겠죠. 기체, 거리가 멀어서 쉽게 압축된다. 고체는 누르니까 이미 붙어 있으니까 눌러봐야 그죠? 안 되는데 기체는 주사위에다 놓고 그죠? 이렇게 놓고 누르면 쑥 들어가죠. 이렇게. 그래서 쉽게 압축되지만 일정 부분까지 압축되면 그 다음부터는 힘들다. 왜? 에너지 때문에. 얘네들이 가지는 에너지가 있어서 이게 움직이려고 팽창하려고 하니까 그게 뭐라고요? 에너지가 압력이 될 수도 있어요. 누르면 이렇게 보는 이렇게 못 들어오게 못 밀고 들어오게 막아주니까. 어쨌든 상태 변화와 분자, 상태 변화할 때 분자가 변하지 않고 배열만. 배열이란 건 뭐예요? 배치, 열지어 배치하는 거. 그럼 구슬이 어떻게 배열됐느냐? 요것만 달라진다고. 좀 이렇게 만자 들어가는 거는 이것만 하다. 그럼 시험 문제 되기 쉽다는 거죠. 다른 걸로 속여서 분자 뭐가 달라진다 해도 배열 말고 다른 거 홀딱 넣으면 시험 문제 나오니까 항상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만자는 용해는 용 녹아서 그죠? 해동돼서 물이 되죠. 얼음이 용해됐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얼음이 용해돼서 물이 됐다 이렇게 되는 거고, 기하는 기체로 변화하는 거죠. 화자는 액체 기체에서 나왔었죠. 자, 승화는 뭐라고요? 고체 기체하고 멀어서, 여기서 멀어서 승강기처럼 휙 가는 거 할 때, 오고 가는 거 할 때 승화였죠. 됐나요? 이게 시험 문제 나와요, 세 개가. 이거 읽었나요? 책 읽을 때? 네. 이렇게 더 명확하게 기억났어요? 지금 외웠죠? 그러니까 수업만 열심히 들으시면, 그죠? 그 다음 바로 문제 풀 수 있습니다. 학교 수업 들으면서. 분자들이 규칙적이지 않다게 배열된다는 거죠. 그래서 멀어지니까 인력이, 멀면 멀수록 인력이 떨어진답니다. 그러면, 예비로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이 지구가 여기 이렇게 있고, 지구가 이렇게 있고, 달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거리를 떨어져 있죠. 근데 여기는 M이 있고, 이거는 대문자 M이라고 하자. 이건 소문자 M이라고 그러자. 조만하니까. 달은. 그러면 만유인력의 법칙이 뭐냐면요. R, 거리의 제곱. 왜요? 거리의 제곱하면 이렇게 동그라미처럼 이렇게 영향이 돼요. 넓이니까 이렇게. 이만큼의 영향을 준다고. 얘네 둘이는. 이해되셨죠? R제곱으로 나누고 얘하고 얘하고는 당기는 힘이니까 인력이니까 만유인력. 만 가지 사물을 다 당긴대. 그러면 당겨서 M하고 힘으로 힘을 곱해. 그런데 얘네들이 중력 상수가 있어. 우주에서 계산할 때는. 이렇게 하면 G 곱하기 R제곱분의 MN 하면 만유인력의 법칙의 공식이에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 인력에서 유명한 건 뭐 있어요? 만유인력이요. 당기는 거예요. 물건과 물건끼리는, 분자끼리는 뭐라고요? 당긴다고요. 간단하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응고 고체가 됩니다. 응고는 고체가 되고, 액화 액체로 변화합니다. 변화하니까 기체 액체, 그죠? 액기스 액화 고체로 승화합니다. 그죠? 변화할 때 서로 달라붙어서 규칙적으로 배열된다. 그러면 이거 됐을 때는 멀어져요, 이거 됐을 때는 가까워요 하는 것보다 이 표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끝이네요. 그러니까 이 표 하나가 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실 때 어떻게 정리하셔야 돼요? 이 표에다가 이 주변에 내가 시험 보면 틀릴 만한 거를 여기다 추가로 써주시기만 하면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고 이 표만 보시면 되니까 노트에다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표를 크게 그린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다 글자를 딱 쓰면 한눈에 딱 보입니다. 그게 노트 정리하는 방법이에요. 뭐를요? 표나 그림에 뭐를 어떻게 하라고? 표나 그림에 본문에 나오는 글자들, 이 글자들 중에 내가 시험 보고 틀릴 만한 핵심을 여기다 추가해라. 그게 노트 정리를 입체적으로 하는 방법이에요. 한눈에 다 볼 수 있게. 이해되셨나요?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지금 이제 그림은 간단하게 보시면 이거는 승화도, 이것도 승화 왔다 갔다 했고, 용해, 응고, 이 아까 삼각표를 이렇게 그린 것 뿐이네요. 그죠?
그러면 이 위로 갈 때는 멀어지고 이렇게 지면 가까워진다.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그걸 요 말로 설명하니까 엄청 길죠. 그죠? 근데 시험 문제는 나오겠죠. 왜? 요 세 개랑 요게 세 개랑 맞아요? 그러면 시험 보기 전에 각자 융승기, 융성한기, 융승기 아니면 응승액 해버리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 아니면 융승기 하나만 외우든지 아니면 기승용. 기승은 말 타는 게 기승인데 기승용. 기승용이 해야 되는데 잘못 썼어. 오타. 기승용. 기승용. 기승용 있다. 축구선수 기승용. 기승용만 하면 끝이네 얘. 기승용. 축구선수 기승용은 어떻게 해요? 활발하게 잘 돌아다닌다고. 다 외웠다. 시험 끝. 이렇게 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이건 뭐라고요? 연상과 단어 요약과 연상에 의해서 암기하는 방법이고 공부를 간단하게 해서 오랫동안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단어의 요약과 연상. 그렇죠? 자, 다음. 자, 그렇게 해서 상태 변화가 되면 뭐가 됐을까요? 부피. 외부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그죠? 그러면 뭐 때문에요? 아까는 배열만 했는데 배열이 왜 달라요? 거리가 달라졌다. 분자 사이에. 이 거리는 뭐라고요? 만유 인력. 그 인력이 달라졌다고. 인력의 차이가 난다고. 자, 부피. 기승용. 기승용. 겁나 편하네. 끝. 됐죠? 그 반대는 나머지. 끝났죠. 자, 다음에 분자의 운동. 그러면 그렇게 분자가 움직인데 분자가 하나의 알갱이가 움직이고 운동한다는 건 알겠어. 그래서 분자들이 끊임없이 어쨌든 움직이는데 여러 방향으로 방향이 고정되지 않는 거네. 그지? 근데 활발한 거는 당연히 기체의 순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높으니까 이렇게 움직여. 그래서 점점 하는데 움직이라고 뿅 하고 있어. 여기가 이걸 달렸네. 모양일 뿐이네. 항상. 자, 그러니까 가벼울수록 당연히 질량이 작을수록 공기 생각해봐요. 공기를 생각해보니까 예를 들면 질량은 가벼우니까 온도가 높아서 뜨거워봐야 위로 샥 수증기가 올라가지. 당연히 분자들이 활발하게. 그죠? 그러니까 증발하든지 확산하든지 이거 합쳐서 뭐예요? 확증이네. 확증. 증거는 뭐라고요? 확실한 증거. 확증인데 이걸 뭐라고요? 확산. 이거는 증발. 요거 두 개. 확증, 확산, 증발. 요거만. 그럼 두 번째 외울 게 이거밖에 없네요. 아까 그 표 하나 하고 요게 확증. 시험 나올 때는 분자있는 증거, 확실한 증거, 확증 딱 지금 금방 풀겠네요. 기승용하고 지금 외울 거 지금 만든 게 지금 만든 겁니다. 처음이에요. 저도. 왜요? 할 때마다 만드는 게 달라요. 그때 달라요. 시험 볼 때마다. 기승용하고 뭘 외웠죠 지금은? 확증. 이 두 개를 암기법으로 만들었어. 내가 그렇게 만든 다음에 1 기승용, 2 확증하고 이렇게 해서 30개를 써놨더니 애들이 이게 뭐냐? 그래서 막 해석을 해줬더니 올 천재인데 그래서 시험 보고 까먹었어. 자, 시험 보는 내 필요할 때는 시험 공부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어쨌든 다음에 보시니까 이건 증발. 증발 아까 확증해서 증발 배웠죠. 자, 해보니까 증발은 액체 표면에 있는 이렇게 물에다가 그릇에 물그릇에다 찾아주면 이거 나중에 줄어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그죠? 그러니까 표면에 있는 게 날라갔다고. 그죠? 빨래 마른다고. 논도 마른다고. 마른다. 그죠? 증발. 그죠? 자, 다음엔 또 뭘까요? 증발. 그러니까 증발이 잘 일어나려면 빨래 잘 만들려면 마르려면 기온이 높죠. 네. 왜? 그러니까 다리미로 만약 딱 다리미로 싹 다리면 젖은 교복이 착 말라져요? 다리미는 온도 높아요? 네. 다리미는 건조해요? 네. 자, 빨래를 말리려면 어디다 말려요? 베란다에 햇빛 비치는데 비쳐. 기온이 높아. 햇빛 비쳐. 건조해. 바람이 잘 불어. 그럼 빨래를 넓게 펴놔. 똘똘 뭉쳐놓으면 안 마르니까. 자, 이건 빨래 마르기네. 그럼 뭐 그냥 보고서 빨래 말리기 하는 것만 생각하면 되고. 다음에 확산이요.
아까는 증발이랬죠? 확증이니까 이건 증발했고 확증. 확산은 뭐라고? 산. 이 산만한 놈아 내가 얘기했었죠? 네. 산문, 음문 똑같은 산자입니다. 네. 자, 그럼 산은 뭐라고? 퍼져나가. 흩어져. 물에 잉크 떨어지면 흩어져. 향수병 열어놓으면 향수가 흩어져. 자, 이렇게 흩어지는데 이게 모양 보면 물에 인터넷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잉크 딱 떨어뜨리면 퍼져는 모양이 항상 틀리죠? 네. 그렇게 자유롭게 퍼져나간다고. 근데 퍼질 때를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온도가 높으면 빨리, 크기가 가벼울수록 빨리. 이거 똑같네, 빨리랑 분자 이거랑 똑같네. 네. 온도가 높을수록 크기가 작을수록. 자, 어디가 빨라요? 걸리는 게 없으면 빠르겠지. 네. 진공, 기체, 액체, 공간이 많을수록 빠르겠지, 당연히. 근데 야, 이거 진공은 애들이 헷갈리겠다, 안 해놓으면. 왜? 진공에서 퍼지나? 못 나가는 거 아니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테니까, 뭐, 진공 생각하면 되겠죠? 진공은 뭐라고? 공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 자, 확산 속도가 빨라. 분자의 질량과 확산 속도, 그럼 질량이 가벼울수록 빠르다고 그랬죠? 그러면 확산 속도를 하는데, 여기는 뭐가 나왔을까요? 자, 이걸 보니까, 이런 게 나오면, 그림이 나오면 뭐를요? 체크 좀 해라. 체크 좀 해라. 이건 흰색의 띠. 어디 있어요? 여기 띠. 그 다음에 화살표. 여기랑, 양쪽으로 가네? 네. 이거는 뭐라? 진한 암모니아 수고, 요거는 염산인데, 둘 다 솜이긴 한데, 둘 다 진하긴 한데, 암모니아 염산이네. 그래갖고 얘네들이 결합하나 보다. 퍼지면서. 그래서 딱 만났는데, 여기서 만나면 이놈이 빠른 거고, 여기서 만나서 이놈이 빠르는데, 여기에 띠가 생겼으면 여기서 빠른 거보다. 알겠어. 그러면 이놈이 많이 갔어. 거리가 많은 놈이니까 똑같은 시간에 만났을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이놈이 더 빠른 거야. 오케이. 암모니아 수 더 빠름. 암모니아, 어디 갔어? 암모니아 분자, 속도는 뭐라고? 이놈이 더 빠르다고. 그러니까 어떤 놈이 더 무겁다고? 염화수소. 이놈이 더 무겁다고. 당연하지. 날씬한 놈하고 뚱뚱한 놈하고 뛰었는데, 날씬한 놈이 빠르지. 이건 달리기다. 아니요. 뚱뚱한 놈이 아니라 등치가 큰데 막 엄청 근육줄이야. 그럼 빠르지. 달리기. 빨래 말리기, 달리기. 됐죠? 자, 끝났습니다. 이거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대략 중간고사 범위는 아니까 거기까지만 조금 찍은 다음에 쉬겠습니다. 자, 보시면 압력은 뭐라고 했어요? 누르라. 이런 외부로 넣는 것도 압력이고 정치적 압력을 줬다 이럴 때도 압력이란 말을 써요. 눌러. 정신적으로 누르요. 몸을 압력, 몽둥이로 내 엉덩이에 이 몽둥이의 에너지가 이 표면적에 집중이 돼서 날카로움으로 내 압력을 주는 것보다 정신적 압력으로 나를 말살시키면 더 괴로워. 차라리 육체적인 압력으로 몇 대 맞고 해방되면 시원하지. 어쨌든 압력, 이게 따뜻한 정도, 온도에 따른 기체가 부피에 변화. 왜? 온도가 뜨거워지면 당연히 기체의 부피는 커진다고 그랬고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압력도 눌러지면 주사위로 눌러주면 쭉 줄어지면, 그지? 옛날에 이만큼일 때는 널널했는데 여기 누르면 막 굉장히 힘들잖아. 누르는 만큼 얘가 버텨주는 암기잖아. 그러니까 이 누르는 힘하고 버티는 힘하고 주사위가 더 이상 안 들어가고 팽팽해. 그러면 누르는 힘과 이게 팽팽하다니까 누르는 힘이 버티는 힘과 같으니까 누르는 압력이 버티는 압력이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네. 어떻게 다 알아듣냐? 불안한데? 다 하는 거죠? 자,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압력인데, 그러면 압력이란 무엇이냐? 압력, 누르는 힘인데, 눌러야 돼. 그럼 눌러야지, 이렇게. 네. 아니, 위로 박히는 거는 뭐라고 그래? 떠받친다고 그러지, 압력이라고 안 하니까 누르는 힘. 네. 힘이라는 것은 이건 뉴턴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뉴턴. 힘의 단위예요, 뉴턴. 나중에 배워요, 물리 시간에. 뉴턴이란 과학자 떠올라요? 네. 그 뉴턴이란 과학자가 만들었나? 그래서 뉴턴. 뉴턴이고, 힘을 받는데, 그럼 누르는데, 이런 거랑 똑같아요. 누르는데, 자, 아주 넓은 판지로 탁, 이렇게 배를 딱 띄우고, 이렇게 큰 널판지를 넣고 그 위에 올라오면 당당당 뜨는데, 내가 발만 있으면 쏙 들어가지. 그런가 똑같이, 칼로 왜 종이가 잘라져요?
누르는 힘이 한 점에 모이니까 엄청 세져서 쫙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누르는 면적이 날카로운 걸 뭐라 그래요? 칼. 넓으면 압력이 분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받는 면의 넓이가 있어야죠. 그죠? 면은 가로와 세로가 있어야 되고, 가로와 세로가 있어야 되고, 직각이 있어야 돼요. 면은.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면 면적이 나와요. 그래서 요게 센티미터고, 요것도 센티미터니까 센티미터하고 센티미터를 곱하면 뭐가 돼요? 센티미터가 두 번 곱해지니까 센티미터 제곱이 돼요. 그래서 면적은 이렇게 센티미터 제곱이에요. 알겠나요? 별걸 다 하죠. 압력의 크기는 압력이 클수록 클 때 힘을 받는 면의 넓이가 좁을수록 엄청 커지겠죠? 힘이 크기가 같은데 똑같은 힘을 했는데 똑같은 힘을 눌렀는데 이따만한 걸로 바닥을 누른 거랑 이 날카로운 걸로 바닥을 누르면 이건 폭 들어가죠? 이건 조금 들어가고 이게 이거예요. 조그만한 걸로 누르니까 이만큼 깊이가 들어갔다고, 넓은 거 들으니까 이만큼밖에 안 들어갔다고. 이해됐나요? 똑같은 무기인데 힘을 받는 면의 넓이가 같으면 당연히 이만큼으로 손가락으로 누르는데 천천히 누르는 거랑 세게 누르는 거랑 세게 누르는 게 속도로 가지. 그쵸? 그러니까 힘이 클수록 압력이 커진다. 그런데 이 길이가 너무 길어. 그걸 간단하게 이거를 간단하게 식으로 만들어 주세요 라는 게 과학이야. 이해되세요? 자, 어쨌든 먼저 이거부터 보시면 압력을 이용해서 압력을 크게 하여 좁게 만든다. 뾰족 그죠? 자, 압력을 작게 만든다. 널찍하게 만든다. 이거는 뭐라고요? 뾰족하게, 널찍하게. 이거 뾰족이 반대죠. 설피가 뭐냐면 이렇게 여기다 발에다가 이렇게 넓은 거를, 스케이트는 아니고 이렇게 이 넓은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눈 신발이야. 더 씻는. 그래서 설피. 그건 스키. 이거를 길게 만들어 나무대기를 만드는 스키야. 그게 이제 눈 썰매고. 그러면 눈 속에 쑥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기체의 압력은 운동하는데 벽에 충돌하는데 계속 충돌하면서 밀어. 근데 모든 방향으로 같은 크기로 움직여요. 그래. 이랬더니 이거 쌤 이런 거 어떻게 외워요? 그래가지고 풍선이 있는데 모든 방향으로 커지고 그러지 한쪽으로만 가지면 거기만 칼이냐 뻥 뚫려가지고 퐁 터지버리지. 그러니까 모든 방향으로 같은 크기로 골고루 벽에 충돌해야 풍선이 땡그랗게 되지. 이해되세요? 자, 운동이 빠를수록 기체 분자가 용기에 충돌하는 횟수가 많아져서 운동이 빨라서 세게 불수록 압력은 증가하고 풍선은 커지지. 됐죠? 천천히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렇게 돼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거 보면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면 항상 X축부터 확인하시면 돼요. X축은 정의역이라고 그러고요. 뭐라고요? 정의역. Y축은 치역이라고 해요. 치역. 그래서 X축은 의미를 확정하는 거예요. 의미를. X는 어떤 의미다. 그러면 압력이다. 압력. 이거는 부피다. 그래서 이 시험 문제가 표가 나오면 이 1번 X축과의 관련돼서 하나가 나와. 압력이 뭔가 이런 문제가 나오고, 두 번째는 부피가 뭔가 안 나오고, 세 번째는 이거는 뭐라 그래요? 반비례 그래프라고 그래. 이거 반비례. 그래프가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비례 그래프, 이렇게 반비례 그래프. 이 비례 그래프는 하나가 커지면 X가 커지면 Y도 커져요. 그래서 이렇게 가요. 이렇게 비례해요. 비례. 그러면 이것도 비례 아니냐? 이것도 비례예요. 음의 비례지만. 오케이? 네? 이렇게 직선으로 되면 비례예요. 그런데 이건 왜 반비례냐? 자, 우리 집 재산이 이만큼 있는데 요만큼 3억이면 요만큼 뭐라고? 이게 있으면 요만큼하고 요만큼 이 두 가지를 했어. 돈도 쓰고 나머지는 저축을 했어. 그럼 돈 다 썼지. 그래서 저축은 이만큼 하면 돈을 이만큼 쓰면 저축은 이만큼 할 수 있는데, 보세요.
이렇게 사각형을 하면 쓴 걸 요만큼 쓰면 저축은 많이 할 수 있죠. 네. 거꾸로 해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이만큼 써버리면 재축은 요만큼밖에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저축과 쓰는 거는 반대죠. 그래서 이게 반비례예요. 반비례의 요 넓이 있죠. 요 넓이. 네. 가로 곱하기 세로와 요 가로 곱하기 세로와 그러니까 요 사각형의 넓이랑 요 사각형의 넓이랑 요 사각형의 넓이는 다 똑같아요. 그 다 똑같은 거에 오른쪽에 꼭지점에 이렇게 선을 연결하면 이게 반비례 곡선이래요. 이 반비례 곡선 배웠어요? 네. 오, 지금. 그래서 배웠다 그러면 식으로 썼을 때 비례 그래프는 y는 x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같이 가요. 근데 여기다가 여기 ax 이렇게 되는 것 뿐이야. 반비례 그래프면 x하고 y랑 해갖고 우리 집 돈 k money k 원래 k를 쓰지만 상수로 money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양변에 x로 나눠서 y는 x분의 m이 돼요. 그래서 분수함수라고 그래요. 분수함수, 유리함수라고 그래요. 이건 나중에 또 수학 개념을 해달라고 하면 한번 수학 용어로 개념을 해줄 때 다시 또 하기로 하고 어쨌든 그럼 이게 뭐라고요? 반비례. 그러니까 뭐가 같다고요? 요 넓이랑 뭐라고요? 요 넓이랑 요 넓이랑. 그러니까 이놈 부피하고 이 압력은 뭐라고요? 반대라고. 증거를 대보면 이 주사기가 있는데 주사기가 이렇게 늘 때는 그냥 뒀어. 반절을 하잖아요. 그럼 힘이 몇 배로 들어요? 이 면적이 이게 주사기가 밀고 들어왔어 여기까지. 그럼 힘이 2배로 들어요. 여기다 넣으면 4배 들어요. 2배씩이에요. 또 여기로 가면 8배 들어요. 여기는 16배. 이렇게 기하급 수정해서 이게 0으로 만들려면 우주가 폭발하는 힘이 있어야 돼. 알겠어요? 어? 그게 한 점으로 응축됐다가 빵 터지는 게 빅뱅이라고. 어마어마한 2의 제곱배의 힘이 드니까. 이해되세요? 자, 그러니까 이게 반비례니까 이 기압을 뭐라고요? 프레스 압력. 그래서요. 이게 부피는 V, 볼륨이 있다, 부피 있다, 볼륨이 있다. 그럼 V하고 P. 그러면 두 V하고 P를 곱해서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K라는 게 나와야 된다고. M이라는 게 나오고. 그러니까 X, Y는 뭐라고? K. 그래서 Y는 X분의 A, X분의 K. 이런 식으로 수학에서 배우죠, 반비례. 이거하고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해되세요? 하나를 더하면 자 V는 IR이라는 게 있어요. 과학에 볼트는 전류하고 저항이에요. 그러면 I하고 R은 붙어있죠. 이놈 붙어있죠. 이렇게 붙어있는 놈은 반비례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I 쓰고 여기 R 쓰잖아요. 그럼 반비례네. 그럼 끝이에요. 안 외워도 돼요. 그래프 이걸 다 외워요 중학생들이. 다시 이거는 V하고 I는 이게 떨어져 있죠 이렇게. 그러면 아까는 Y는 X처럼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죠. 그 비례니까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자 다시 하나는 요거를 R하고 여기다 R 쓰고 R하고 I 쓰면 반비례예요 비례예요? 반비례요. 반비례예요. 똑같이 여기다가 I 쓰고 여기 R 써도 반비례예요 둘은. 이해됐나요? 자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으면 비례, 떨어질수록 비례해서 그리워.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뭐해? 맨날 반발하고 싸워. 티격티격. 붙으면 반발, 반비례. 떨어지면 비례. 이해됐어요? 자 지금 하나 식을 바로 그림으로 만드는 방법을 배운 거예요. 됐죠? 한번 해볼까요? SV는 T 이렇게 되면 V하고 T는 뭐죠? 비례요. 오케이. 그럼 이렇게 자 S하고 V는요? 반비례. 오케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에서 쫄지 마요 이제. 아 당연히 이렇게 식을 딱 보면 이런 거 다 안 해도 되네. 요거만 외우면 되네. 아 그래서 뭐라고요? 과학자들이 공식을 발견했다 그러면 유레카 하는 거예요. 왜? 공식 발견했으니까 그림 그릴 수 있고 그림 그릴 수 있으니까 설명할 수 있고 그럼 끝. 이해돼요? 응? 그래서 수식으로 막 쓰는 거야. 과학자가 웬 계속 그 계산만 해. 당연하죠. 이렇게 써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온도와 압력인데 자 그러면 이걸 설명을 해보면 자 압력이 엄청 세면
압력이 엄청 세면 부피는 뭐라고요? 주사위 속에서 조그맣겠다. 압력이 약하면 부피는 크겠다. 요게 뭐라고요? 가로분의 세로예요. 항상 수학은 가로분의 세로. 자, 압력이 엄청 크면 부피는 작겠다. 압력이 작으면 부피는 크겠다. 이해되세요? 항상 읽을 때도 가로 세로로 읽어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됐죠? 그러면 다 됐습니다. 자, 압력이 커질수록 기체는 부피는 감산다. 커질수록 이렇게 화살표로 쳐세요. 위로. 그럼 나중에 피기 쉬운데 이렇게 칠했더니 애들이 커질수록 이렇게 쳐. 바보냐. 압력에다 쳐야지. 압력이 커질수록 부피는 감소한다. 그럼 이거 나중에 안 읽어도 되잖아. 이거 압력하고 부피만 딱 하면 오 반대네. 이해됐어요? 체크할 때 어디다 한다고? 이 단어에다가 이렇게 해놓으면 문제 풀 때 되게 편하겠죠? 실수 안 하고. 지금 오늘 공부 방법 몇 개나 가르쳐줬죠? 대충 여러 개. 왜? 공부 방법 선택한데 거. 자, 어쨌든 이게 뭐라고? 보일러의 법칙. 보일의 법칙. 보일이란 과학자. 그지? 기체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 이거 당연하죠? 이걸 외우고 있어요. 보일의 법칙. 기체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 뭘 외워? 그죠? 그냥 PV는 K. 뭐라고요? K니까 일정하다. K는 상수를 많이 얘기하고 일정한 숫자, 정해진 숫자. 수학에서 A, B, C는 숫자인데 미지수인데 안 알려주는 숫자, 정해진 숫자예요. 근데 X, Y, Z는 항상 변해요. 점이라. X가 변하면 Y도 변하고 점도 변하고. 이것도 둘 다 미지수인데 이거는 숫자. 이거는 뭐라고요? 점. 근데 K는 보통 어떨 때 쓰냐면 정해진 숫자. 특별하게 정해진 숫자. 근데 이 두 개의 관계, X, Y의 관계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정해진 숫자. 자, 그렇게 됐고요. 다음 거. 자, 아까는 PV는 K였고, 그러니까 PV는 K, PVC, PVK. 아니, 게임에 나온 것 같아, PVK. 어쨌든 PV는 K였고, 그 다음에 요거는 온도였네, 온도하고 부피. 그럼 당연히 이거는 비례네요. 온도하고 부피. 온도가 들어올수록 부피가 커지니까. 근데 얼마나 커지냐? 이거는 계속 커진다. 그 위에는 더 올라가면 그건 잘 모르겠다. 어쨌든 커진다. 그런데 0도일 때 이렇게 0도. 여기 0도일 때잖아요. 0도. 이거를 y를 이쪽 저쪽으로 끊어서 y 절편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0도일 때는 어떻게 될까? 이거를 연장해서 점점점점으로 계속 보내면 어떻게 될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자, 그래서 요거만 하고 쉴 건데, 요 공식이 중요하니까. 이게 시아릴이란 과학자가 점검했더니, 종류랑 관계없다, 첫 번째. 종류랑 관계없이 1도씩 오를 때마다, 뭐해서? 일기압에서, 어쨌든, 기압은 이렇게 정해져야 되니까. 이게 달라지면 나머지는 다 그냥, 고정된 거예요. 기준으로. 어쨌든 1도씩 오를 때마다 0도씨대의 부피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거 절편이 있어야 돼. 0도씨 부피의 273분의 1배. 그러니까 0도씨의 부피가 이만큼 있으면 곱하기 273분의 1만큼씩 올라간다고. 조금씩. 그래서 이 V0이 뭐예요? 0도씨대의 부피가 있고 이거는 증가된 양이에요. 0도씨의 부피의 231분의 1씩 T도마다. 그러면 요게 1하고 이게 1도마다 이렇게 올랐으니까 T 이렇게 복혀지니까 요 위로 T가 올라간 거죠. 공식이. 자, 그러니까 T도씨대의 부피는 그게 뭐라고? T도씨대의 부피라고. 자, 다시. 이거는 T도일 때의 볼륨. 이거는 0도일 때의 뭐라고? 볼륨. 이게 기본이 있는데 이 기본에다가 늘어난 게 요거의 273분의 1씩인데 그거를 3도면 3배, 7도면 7배 이렇게 그 늘어나는 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 V도씨 곱하기 273분의 T인데 여기에서 다시 이게 273분의 1이면 이게 273이고 이게 1도면 요만큼 1도인데 어마하게 작아. 알 수가 없어 애들이. 그래서 그냥 여기다 이렇게 273분의 T 이렇게 써준 거야.
273분의 1이야. 원래 이게 기울기가 엄청 거의 변화 없을 만큼 작아. 네. 근데 그렇게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휜 거야 그냥. 이렇게 많이 가? 안 되지. 그치? 근데 요게 0.0000도, 그러니까 1도마다 뭐라고? 273분의 1이야. 그제? 아이고, 빤듯하게 안 돼요, 잠깐. 이게 273. 한참 가야겠네, 그지? 그럼 1이면 요만큼? 그지? 왜? 그러니까 서서히 증가한다고 엄청나게 증가하는 거 아니라고. 이렇게 되니까 오해하지 말라고 얘기해 준 거야. 그치? 자, 그렇게 해서 이게 뭐라고? 샤르레 법칙이래. 샤르레 법칙. 그러니까 샤르레 법칙이든 뭐든 어쨌든 이게 수학에서 그거랑 비슷하죠. 원금이 있는데 예? 이익을 10%로 붙였으면 원금 곱하기 10% 해갖고 요게 이익이 되지. 네. 그래서 이게 뭐가 돼? 정가가 되지. 수학에서 그거 알아? 정가는 뭐 있어? 정가는 원가 플러스 뭐라고? 원가에다가 10% 0.1 이렇게 곱한 게 이게 뭐야? 이익이지. 이익을 합치면 뭐가 돼? 정가가 된다고. 이거랑 이 공식이 똑같은 거야. 올라간 거는 뭐라고? 원래 상태에 몇 프로 정도 더한 다음에 해주라고. 그지? 더해주면 원래 상태라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를 더 해주면 그럼 이게 왜 273도예요? 그런데 이 온도를 보면 그거 알아요? KFC? KFC가 뭐예요? 치킨집. 켄터치 프라이드 치킨이 아니라 과학에서는 이런 켈빈 온도라 그래요. 뭐라고? 켈빈 온도. 이거는 파시라고 그래요. 파시. 이거는 섭씨라고 그래요. 요거는 0도에서 1도 사이가 뭐예요? 물을 어는 점은 0도, 끄는 점은 100도. 이게 뭐라고요? 섭씨. 이거를 뭐라 그래요? 화씨. 그러면 이 화씨는 뭐냐? 화씨는 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몇 개로 나눠서요? 180개로. 180등분을 했어요. 여기는 몇 등분이에요? 100등분. 그러면 그럼요. 왜 이걸 180등분 할까요? 이건 100등분 했는데 100보다 180이 나눠 쓰기는 더 좋아. 인수의 개수가 더 많아.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K는 켈빈 온도는 뭘까? 켈빈 온도는 뭘까? 에? 그럼 K는 뭘까? K는 켈빈 온도. 이거 검색하면 이거 뜨나 화면에? 이것도 화면에 나오나? 그대로 찍히나? 궁금해서. 켈빈 온도. 이거 화면 찍히는 것 같죠? 네. 켈빈 온도. 여기에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여기 나오네. 물의 어느 점을 273도 절대 온도 켈빈이 창안한 온도로 물의 어느 점을 273도로 했다고. 이해됐어요? 273 뭘로 했다고요? 273도로 했다고. 물의 어느 점을 273.15네. 그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어디 갔지? 나오세요. 다 보여주네. 273.15 273. 아까 1호였지. 이걸로 했네. 이때 뭐를 한다고? 물이 온다고. 요때가 뭔다고요? 요 273도로 다시. 이게 0도에 얼고 이게 100도에 얼어야죠. 100도에 끓어야죠. 근데 이게 몇 도라고? 273도. 그럼 여기 몇 칸 내려갈 수 있어요? 아래로? 켈빈 온도 0도가 되려면 몇 칸이 내려가요? 273? 에? 오! 그러니까 마이너스 273도가 돼야 되네. 이 섭씨로 치면. 얘는 0도야, 켈빈 온도로. 근데 얘는 뭐라고? 마이너스 273이야.
그 혹시 1도에 273분의 1씩 내려간 거 아닐까 이렇게 쭉쭉쭉쭉쭉. 그러면 0도 딱 되잖아. 네. 근데 이 숫자가 괜히 나온 게 아니라고. 273도. 이해됐어요? 어? 자, 그것까지 아셔야 되고. 자, 그러니까, 자, 오늘 배우면서 이제 과학을 배운 사람은 KFC가 뭐라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아니라 뭐라고? 켈빈 온도, 화씨, 섭씨. 아, 이런 상식은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애들이, 273도 왜 나왔어요? 그럼 선생님이 이걸 다 설명을 안 해주고, 아, 그냥 외워. 그러면 애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 별 문제 없나 보다. 그냥 자연계의 우연한 현상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죠. 됐어요? 자, 좀 쉬었다가 또 나가겠습니다.